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인이자 현재는 한국에 사는 아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11살이었던 뭄바이의 다라비 슬럼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저희 집은 정말 작았어요. 아니,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죠. 철판과 나무 조각으로 대충 만든 벽, 비가 오면 새는 지붕, 그리고 겨우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방 하나. 하지만 그곳이 저와 아버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리키샤 운전사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낡은 리키샤를 끌고 뭄바이 시내로 나가셨죠. 저는 아버지가 리키샤를 타고 나가시는 모습을 항상 지켜봤어요. 구부러진 등,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언제나 저를 향해 미소 지어주시던 따뜻한 눈빛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모르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항상 말씀하셨죠. 아루나,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낮춰 말씀하시는 게 싫었거든요. 제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었으니까요. 다라비 슬럼가의 일상은 언제나 비슷했어요. 새벽부터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각종 냄새들이 뒤섞인 복잡한 하루. 저는 그 속에서 무료 학교에 다녔고 오후에는 슬럼가 구석에서 책을 읽었어요. 책은 대부분 다른 아이들이 버린 것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보물이었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깨진 건 제가 11살이 되던 해몬순 시즌이었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리키샤를 끌고 나가셨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걱정이 되어 슬럼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웃 아저씨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죠. 아루나, 아버지 눈이 좀 이상해. 잘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음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슬럼가 무료 병원에 갔어요. 그곳의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검사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뇨가 심각하군요. 망막에 출혈이 있어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것 같습니다. 즉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저희에게 큰 병원은 너무 멀고 비싼 곳이었어요. 검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죠.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루나,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는 계속 공부해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시력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결국 리키샤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셨어요. 우리의 유일한 수입원이 끊어진 거였죠. 이웃들의 도움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화장실을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제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소리도 내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께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약속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꼭 아버지 눈을 고쳐드릴게요. 아버지가 다시 세상의 모든 빛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약속을 드린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11살 소년이 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처럼 보였죠. 다라비에는 작은 무료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슬럼가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 의사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했지만 점점 용기를 내서 의사 선생님들께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라메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40대 중반의 안과 의사셨는데 매주 이틀씩 다라비에 오셔서 무료 진료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성가셔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매일 나타나서 눈에 대해 질문하자 신기해하셨죠. 너는 왜 눈에 이렇게 관심이 많니? 라메시 박사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뇨 때문에 눈이 안 보이세요. 제가 커서 아버지 눈을 고쳐드리고 싶어요. 박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부터 라메시 박사님은 저에게 기초적인 눈의 구조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각막, 수정체, 망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빛이 어떻게 눈으로 들어와서 뇌에서 영상으로 인식되는지 설명해 주셨죠. 저는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들었어요. 박사님은 제게 낡은 의학 교과서도 주셨어요. 영어로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사전을 찾아가며 천천히 읽어나갔어요. 촛불 아래에서 밤늦게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저는 병원에서 청소와 심부름도 도왔어요.
의료진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거든요. 환자들의 눈을 검사하는 기계들, 점안액을 넣는 방법, 시력 검사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어느 날 라메시 박사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아루나, 너는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은 거니? 의사가 되려면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해. 특히 너처럼 가난한 집 아이에게는 더욱 어려운 길이야.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어요. 네, 선생님. 저는 반드시 의사가 될 거예요. 박사님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 내가 아는 의대생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학교 성적도 올려야 하고 영어도 더 열심히 해야 해.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그때부터 제 하루는 더욱 바빠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영어와 과학 공부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으니 견딜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라메시 박사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킹 에드워드 메모리얼 병원의 의대생들과 만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슬럼가에서 온 11살 소년을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가 눈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의학 용어를 술술 말하자 놀라워했죠. 프리아 누나라는 의대 3학년 학생이 특히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아룬, 너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이 나이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 프리아 누나는 저에게 더 체계적인 생물학과 화학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제 변화를 신기해하셨어요. 아버지의 시력은 더 나빠지셨지만 제가 의학 공부를 한다는 소식에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룬이가 의사가 된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텐데.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그해 겨울, 저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과학 경시대회에 참가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유한 집 아이들이었고 과학 학원을 다니며 준비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상장을 받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아버지의 눈을 고치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뭄바이의 여러 학교에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인트 자비에르 칼리지의 부속 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제안해 왔어요. 세인트 자비에르는 뭄바이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였어요. 부유한 집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었죠. 저 같은 슬럼가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장학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 학교에 갔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해요. 깨끗한 교실, 최신 실험 장비, 도서관에 가득한 책들. 모든 것이 다라비와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축되기도 했죠. 다른 아이들은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낡은 교복 한 벌뿐이었거든요. 첫 번째 생물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눈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저는 이미 라메시 박사님께 배운 내용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선생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답하자 반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아룬, 너는 이미 이 내용을 어디서 배웠니? 미스터 샤르마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다라비 무료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 눈을 고치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미스터 샤르마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수업이 끝나면 더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대학 수준의 생물학 책도 빌려주셨어요.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그 책들을 읽으며 지식을 쌓아갔어요. 학교 친구들과는 처음에 어울리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주말에 영화관에 가거나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돌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점차 저의 학업 열정을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라젯이라는 친구가 특히 저와 가까워졌어요. 그의 아버지는 의사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라젯이 아버지인 닥터 굽타는 저를 자신의 안과 클리닉에 데려가 주시기도 했어요. 굽타 박사님의 클리닉은 라메시 박사님이 계신 무료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신 장비들, 깨끗한 수술실, 그리고 복잡한 눈 수술을 받는 환자들. 저는 그곳에서 현대 안과 의학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굽타 박사님이 망막 박리 수술을 하시는 것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미세한 기구들을 사용해서 눈 속 깊은 곳을 치료하는 모습이 정말 신비로웠어요. 아룬, 이런 수술로 시력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돼. 너의 아버지도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그 말씀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깨달았죠. 그런 수술은 매우 비쌌고 저희 같은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저는 인도 공과 대학교인 IIT 진학을 목표로 삼았어요. IIT는 인도 최고의 공과 대학이었고 그곳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면 의학과 공학을 함께 배울 수 있었거든요. IIT 입학 시험인 제2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학, 물리학, 화학을 모두 최고 수준으로 알아야 했거든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여전히 무료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실명 상태가 되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공부에 대해서는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아루나,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는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거라. 그해 겨울 드디어 제2 시험을 봤어요.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온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IIT에 들어가려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저는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긴장됐어요. 만약 떨어진다면 제 꿈은 어떻게 될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저를 믿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절대 멈출 수 없었어요. 제2 결과 발표 날 저는 라젯이 집에서 결과를 확인했어요. 아룬 쿠마르 IIT 뭄바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과 합격. 믿을 수 없었어요. 꿈만 같았죠.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3시경이었어요. 화장실에 가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의식을 잃으신 채였어요. 이웃들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이었어요. 즉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셨어요. 주 3회 투석 한 달에 5만 루피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IIT 입학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투석비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신 후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루나,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해라. 치료는 하지 말고. 절대 안 돼요, 아버지.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반드시 돈을 구해올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다라비 사람들이 모금을 해주셨지만 한 달 치료비에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라메시 박사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루나, 한국의 최고 대학병원에서 인도 의학도를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 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직접 연락해왔어. 한국대학병원 안과학과의 김 교수님이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존스 홉킨스 안과학과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최신 안과 치료 기술을 배우며 동시에 당신 아버지의 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당장 한국으로 와야 합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를 두고 한국으로 간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설득하셨어요. 가거라, 아루나. 그곳에서 배운 것으로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라. 출국 전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악화되셨어요. 혈압이 급상승하고 호흡이 곤란해지셨어요. 의사들은 위험한 상태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행을 포기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약속해라, 아루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꿈에 그리던 기회를 얻었지만 생사를 오가는 아버지를 두고 온 죄책감에 괴로웠어요. 그때 한국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인 박 선생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룬 씨, 한국에서 1년간 연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병원과 존스 홉킨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망막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정부와 병원에서 당신 아버지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만난 기적.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마침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본 풍경들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최신식 건물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다라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안내방송이 들렸고 로봇이 길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김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50대 중반의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아룬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교수님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교수님은 저를 안과학과 연구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본 장비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옵시 HT라는 망막 촬영 장비, 레이저 수술기, 그리고 인공 망막 실험 장치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어요. 이 장비로 당신 아버지 같은 환자들의 시력을 되찾게 할 수 있어요. 망막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도 새로운 기술로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제게 배정된 숙소는 병원 기숙사였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특히 인터넷이 정말 빨라서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서는 한 페이지 로딩하는데 몇 분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순식간이었거든요. 첫 주는 적응하기 바빴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웠죠. 다행히 병원 직원들 대부분이 영어를 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특히 이 간호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매웠거든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을 처음 먹어봤는데 인도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점점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되자 저는 정말 흥분했어요. 김 교수님 팀에는 젊은 의사들과 연구원들이 많았는데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특히 박 레지던트 선생님은 제 또래였는데 영어도 잘하고 친근하게 대해줘서 금세 친해졌어요. 첫 번째 수술 참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당뇨 망막병증으로 실명 위기에 있던 환자의 수술을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미세한 기구들을 사용해서 눈 속 혈관을 하나하나 치료하시는 모습이 예술 같았어요. 아룬 씨, 이런 수술이 당신 아버지에게도 가능해요. 다만 인도에 있으니까 직접 모셔와야겠죠.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모두 지원하기로 했어요. 다만 아버지분의 전신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투석 치료도 병행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다라비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에서 아버지 수술을 해드릴 수 있대요. 비용도 모두 지원해준다고 하세요. 아버지는 처음에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니, 아루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수술을 받아도 될까? 아버지는 평생 다라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의료진들은 정말 훌륭하세요. 아버지가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에 나가서 야경을 봤어요. 강 양쪽으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물론 아버지는 아직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없지만 곧 함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눈 수술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사람들도 도와드리고 싶다고요.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한국에 저도 뭔가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더 많은 환자들과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저는 박 선생님과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휠체어에 앉아 나오시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많이 야위셨거든요. 아루나, 정말 너구나. 아버지는 제 목소리를 듣고 손을 뻗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의 손은 많이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신기해하셨어요. 창문 밖 풍경을 보실 수는 없었지만 차가 얼마나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리는지 느끼셨거든요.
정말 신기하구나. 인도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아버지의 감탄에 저도 뿌듯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김 교수님께 아버지를 소개해드렸어요. 교수님은 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하시며 통역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이시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첫 번째 정밀 검사가 시작됐어요. 옵시 HT, 플루오레신 혈관 조영술, 전기망막도 검사까지 총 6시간에 걸쳐 진행됐어요. 아버지는 피곤해하셨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김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망막에 광범위한 출혈이 있고 황반에도 부종이 심해요. 하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치료하면 시력 회복이 가능해요. 교수님은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레이저 치료로 출혈을 멈추고 그 다음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인공망막 임플란트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셨죠. 총 3번의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수술 전날 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루나, 아버지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괜찮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첫 수술날 저는 수술실 밖에서 6시간을 기다렸어요. 레지던트 선생님과 이지은 간호사님이 계속 옆에 있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룬 씨. 김 교수님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됐어요. 수술이 끝나고 김 교수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즉시 달려갔어요. 교수님, 어떻게 됐나요? 김 교수님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으셨어요. 성공적이었어요. 출혈은 모두 멈췄고 망막도 안정화됐어요. 다음 수술을 위해 1달 정도 기다려야 해요. 회복실에서 깨어나신 아버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밝아 보이셨어요. 아루나, 뭔가 느낌이 다르구나. 눈이 훨씬 편하네. 정말로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의 희망에 찬 목소리에 저도 기뻤어요. 1달 후 2번째 수술이 진행됐어요. 이번에는 유리체 절제술이었는데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8시간이나 걸렸죠. 수술 후 아버지는 며칠간 완전히 눈을 가리고 계셔야 했어요. 드디어 붕대를 풀어보는 날이 왔어요. 김 교수님, 레지던트 선생님, 이지민 간호사님, 그리고 저까지 모두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천천히 붕대가 벗겨지고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그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벌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뭔가 보여. 희미하지만 뭔가 보인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 손을 흔들어 봤어요. 아버지, 제 손이 보이세요? 아버지가 느린 시간을 두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보인다. 내 아들 손이 보여. 그 순간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김 교수님도 모든 의료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아버지가 다시 빛을 보신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시력을 되찾은 지 일주일 후 저희는 처음으로 함께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병원 근처 강남 빌딩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하늘까지 닿겠구나. 그리고 이 깨끗한 거리들 정말 신기해.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신기해하셨어요. 15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셨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빌딩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루나,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나를 위해 이 먼 곳까지 와서 공부하고 이런 기적을 만들어줬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배운 것들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더 공부해서 안과 전문의가 되고 싶다고요. 김 교수님도 저의 계획을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아룬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우리와 협력하는 지역 병원에서 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학병원 임용은 까다로운 절차가 많지만 협력 병원이라면 더 빨리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제 한국어 실력은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환자들과 기본적인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모두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특히 이 간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룬 씨, 한국어 정말 빨리 는다. 발음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 간호사님은 제게 한국어 공부 자료도 많이 주시고 환자들과 대화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저는 김 교수님께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아룬 씨, 다음 주에 국제안과 학회가 부산에서 열려요. 당신의 아버지 치료 사례를 발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의미 있는 케이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고요? 네, 물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발표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흥분했어요. 제 첫 번째 학회 발표가 될 거였거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다라비 슬럼가에서 시작된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정리하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놀라운 실력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학회 당일 저는 정말 떨렸어요. 수백 명의 안과 의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앞자리에 앉아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생겼어요. 당뇨 망막병증으로 15년간 실명 상태였던 환자의 시력 회복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감당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이어가는 발표였는데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 의사들이 질문을 하셨고 제 치료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어요.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문 성공 사례예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이어가 주세요. 학회가 끝나고 아버지와 함께 부산 해변을 걸었어요. 바다를 처음 보시는 아버지는 정말 감동하셨어요. 이렇게 넓은 바다가 있다니. 아룬아,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너 덕분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의사가 되어서 한국과 인도 양쪽 나라의 환자들을 모두 도우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라비에도 좋은 안과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인도로 돌아와서 뭄바이에 제 안과 병원을 열고 운영하고 있어요. 김 교수님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매일 수십 명의 인도 환자들을 진료하며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이제 혼자서도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시고 심지어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가끔 병원에 오셔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증인 역할을 해주세요. 15년간 실명 상태였다가 시력을 되찾은 분이라고 소개하면 모든 환자들이 놀라워해요.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일은 인도와 한국 사이의 의료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뛰어난 안과 기술을 인도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도의 의학 기술은 아직 한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병원에서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특히 다라비 슬럼가와 비슷한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안과 진료 캠프를 여는데 한 번에 200여 명의 환자들이 몰려와요. 대부분 당뇨 망막병증이나 백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한국어가 유창해진 덕분에 이제는 반대로 한국에도 자주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년에 3번 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김 교수님과 함께 복잡한 수술 케이스들을 도와드리고 한국의 젊은 의사들에게 인도 환자들의 특수한 사례들을 교육하기도 해요. 작년에는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다라비에서 만난 12살 소녀가 선천성 백내장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딸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눈을 고쳐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렇게 다른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 소녀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수술을 받게 해드렸어요. 김 교수님과 제가 함께 수술을 집도했는데 결과는 완벽했어요. 붕대를 풀었을 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제 저는 한국어가 거의 완벽해졌어요. 한국 환자들과도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한국 문화도 많이 이해하게 되었죠. 김치도 이제는 인도에서도 직접 담가 먹을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한국 방문 때마다 옛 동료들과 만나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특별한 상을 주었어요. 한국-인도 의료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상을 받으며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슬럼가에서 자란 가난한 소년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했거든요. 아버지도 그 시상식에 참석하셨어요. 무대에서 상을 받는 제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루나,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다니. 지금도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가 계속 어둠 속에서 지내셨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도울 수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꿈을 이루었고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인도 소년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고 기회를 준 한국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꿈이었던 다라비에 최첨단 안과 병원을 세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사랑을 담아서요. 여기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인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바꾸게 해준 한국에게 평생 감사함을 가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